중동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란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중동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UAE입니다. 특히나 두바이의 경우에는 단 2주 만에 유령 도시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두바이는 금융, 관광, 물류의 핵심 허브 국가입니다. 특히나 두바이가 세계 금융과 서방 세계 관광 선호 중심지이기 때문에요. 두바이는 이걸 노려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을 없애서 많은 외국인을 두바이 내로 유치하게끔 했습니다. 이 덕분에 두바이는 전 세계 많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고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싸기 때문에요. 억만장자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에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이란은 이 UAE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했는데요. UAE에는 하루가 멀다여 미사일과 드론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도시가 한순간에 전쟁 항복판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란이 쏘아올린 반격무기 중 3분의 2 이상이 UAE에 집중이 되면서 두바이를 포함한 UAE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드론만 해도 1700대 이상이 UAE에 집중이 되었어요. UAE군이 상당수 요격을 하는데 성공했지만요. 전부 다 요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90% 이상이 UAE 방공망에 요격이 되었는데 10%만 따져도 170대 정도의 드론이 UAE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 부르즈알리파 인근이 드론 공격을 받는다거나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가 공격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드론 공격으로 인해 6명이 사망했고요. 이때까지 131명이 부상을 당했죠. 그렇다 보니 UAE 내에서는 탈출 러시가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두바이 거주자의 90% 이상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외국인들이 탈출하기 시작하니까 두바이는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해변에 주점이나 쇼핑몰, 호텔 등 다중 밀집 시설이 텅텅 비었고요.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 정도였죠. 참고로 두바이는 막대한 석유 자원이 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이나 금융산업 의존도가 큰 도시입니다. 당장 연간 관광 수입만 해도 44조 원에 달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란이 이 두바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두바이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또 거기다가 두바이 이주 노동자들도 억만장자들이 한꺼번에 탈출하다 보니 일감이 한순간에 줄어들게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바이에는 인도인 200만 명, 네팔인 70만 명, 파키스탄인 40만 명 등 이주 노동자들이 건설이나 배달 노동 등을 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상당수가 저임금 노동자이다 보니까요. 전쟁을 피해 이주할 형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바이에 남게 되었는데 항공편도 비싸져서 고국으로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두바이에서도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칼레드 알메자인이 UAE 자이드 대학 교수는 지금까지는 UAE 경제가 버틸만한 수준이지만 이 상황이 10일이나 20일 정도 더 이어지게 되면 관광, 항공, 외국인 사업, 석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중동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지금 발생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전쟁은 두바이와 UAE 전체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걸프 지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충돌에서 이란은 수백 발의 미사일과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그 상당수가 UAE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대부분은 방공망에 의해 요격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식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두바이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분쟁과는 거리가 있는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이 도시는 언제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그 믿음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실제 피해보다 위험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두바이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동안 두바이는 낮은 세율과 자유로운 금융 환경을 무기로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부유층, 글로벌 금융회사, 자산 운용사들이 두바이를 중동의 핵심 금융업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두바이를 바라볼 때 이제 지정학적 위험을 함께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자산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위험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자본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같은 흐름 속에서 영향받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고급 부동산은 실제 거주 목적보다 투자 자산으로 보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계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분산하기 위해 두바이의 초고층 아파트나 해변 저택을 구매해왔습니다. 그런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실제로 발생하면서 투자 환경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언제든지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두바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고 자산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한국이 겪어온 문제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고 기술 경쟁력도 높지만 항상 일정 수준의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유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때문입니다. 실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도 언제든지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투자자들에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두바이도 이번 사건 이후 비슷한 구조의 리스크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두바이에 투자할 때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중동 분쟁 확산 가능성, 호르무즈 회오 위기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억만장자들의 이동입니다. 두바이는 전 세계 부유층에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금이 거의 없고 생활 환경이 화려하며 금융 서비스도 발달해 있으므로 많은 자산가들이
이곳을 거점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들도 바로 이 부유층이었습니다. 개인 전용기를 이용해 유럽이나 아시아로 이동한 사례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떠나게 되면 두바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급 호텔, 명품 쇼핑몰, 투어와 레스토랑 같은 산업은 대부분 이 부유층의 소비를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바이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전쟁의 일시적인 충격을 넘어 도시의 신뢰도와 투자 매력도까지 시험대에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이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UAE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했을까요? 많은 분이 이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전쟁의 직접적인 상대는 이스라엘인데 왜 두바이가 있는 UAE가 이렇게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중동의 군사 구조와 경제 구조를 동시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UAE는 겉으로 보기에는 관광과 금융으로 유명한 나라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핵심 전략 거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UAE에는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 기지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부다비 인근에는 미국 공군과 해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고 걸프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 전력의 중요한 중간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군이 움직일 때 물자와 장비가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UAE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이런 거점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가 가진 금융도시로서의 성격입니다. 두바이는 중동에서 가장 큰 글로벌 금융허브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자본이 중동으로 들어올 때 상당수가 두바이를 거쳐 움직이고 있고 많은 서방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이 두바이를 중동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바이는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서방 세계의 영향력이 집중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두바이를 공격한다는 것은 한 도시를 공격하는 것을 넘어 서방 자본과 영향력을 동시에 압박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전쟁의 파급력을 크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바이와 UAE를 흔들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까지 동시에 긴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재 이란이 미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적인 피해를 최대한 주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려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더해 이번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송 통로 가운데 하나로 전세계 원유의 상당량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란 해군은 개멸했는데도 봉쇄하고 있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이란이 계속해서 UAE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상선을 공격해서 그래요. 특히 두바이는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물류와 금융거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UAE를 공격하거나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협을 드나드는 선박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고 보험료가 급등하며 물류 흐름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유가가 크게 급등하게끔 만들 수 있다 보니 이란으로서는 미국에 한 방 먹일 기회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이란의 공격 방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UAE를 압박하면 미군의 군사 거점을 흔들 수 있고 두바이를 타격하면 서방 자본이 불안해집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까지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UAE는 군사와 금융 그리고 에너지 수송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겹쳐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UAE가 예상보다 훨씬 큰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